무례해지지 않고도 내 할 말은 할 수 있다.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의 기술을 모른다면 해야 할 말을 못해서 혹은 너무 많은 말을 뱉어버려서 마음이 힘들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말을 아낀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꾹 눌러 삼킨다. 가족 앞에서, 오랜 친구 앞에서, 때로는 이제 막 알게 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입을 다문다. 말을 꺼내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될까봐,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해도 웃으며 넘긴다. 그러다 밤이 되면 혼자 후회한다. 그때 그냥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왜 또 참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오히려 신중함에서 비롯된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지만 그 신중함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말을 삼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가 쌓인다. 그것은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결국 평온을 흔드는 작은 파편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사람과 말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펼칠 자리를 잃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았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품격 있는 단호함이었다. 말을 아끼되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는 태도, 감정을 섞지 않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가 유배지에서 가족과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말은 항상 적었지만 늘 정확했다. 우리는 흔히 단호함을 무례함과 혼동한다. 단호하게 말하면 차갑게 보일까봐,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주저한다. 하지만 단호함과 무례함은 전혀 다르다. 무례함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고, 단호함은 나 자신을 지키는 기준이다. 무례함은 감정에서 나온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튀어나오는 말들. 그 말들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불안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에 가깝다. 반면 단호함은 감정 없이도 가능하다. 오히려 감정이 없을 때 더 분명해진다. 단호함의 핵심은 이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담담하게 지키는 것.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는 그 기준을 느낀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비로소 존중이 생긴다. 정약용은 말년에 그렇게 살았다. 뜻을 굽히지 않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고 철학을 지키되 강요하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태도 자체가 그의 인생 명언이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무례해지지 않으면서 내 할 말은 하는 기술,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 선을 지키는 태도. 이것은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 중 하나이다. 단호함과 무례함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 둘 다 거절하고, 둘 다 경계를 긋고, 둘 다 선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르다. 단호한 사람은 존중받고, 무례한 사람은 결국 멀어진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정약용의 삶을 보면 그 답이 분명해진다. 그는 유배지에서 권력자들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 자신을 모함하는 말들이 떠돌았고 뜻은 왜곡되었으며 명예는 훼손되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 공격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항변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학문에 몰두했고 자신의 철학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태도는 분명했고 단호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 단호함과 무례함의 결정적 차이는 이것이다. 단호함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무례함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단호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방식이 불편하다. 나는 이 기준을 지키고 싶다.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나다. 자신의 입장을 밝힐 뿐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무례한 사람의 말은 다르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당신은 이해를 못한다. 주어가 당신으로 바뀌는 순간 말은 칼이 된다. 의견은 공격이 되고 대화는 싸움이 된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남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선언하고 그대로 살아냈다. 단호함에는 감정이 없다. 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억울함조차 앞세우지 않는다. 그저 기준만 있다. 그 기준을 담담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단호함이다. 반면 무례함에는 감정이 넘친다. 참았던 화가 터지고 억눌렀던 불만이 쏟아진다. 말은 빨라지고 목소리는 높아진다. 설득하려 들고 이기려 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 그 순간 존중은 사라진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아는 것이다. 단호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례해지지 않으면 된다. 이 선만 지키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다. 가족에게, 제자에게, 때로는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편지들에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뜻은 분명하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짧지만 강한 문장들이 그의 삶을 지탱했다. 단호함의 핵심은 감정 없는 명확함이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내 기준을 밝힌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태도는 품격을 만든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기에 가볍지 않고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기에 무게가 있으며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기에 존중받는다. 정약용의 철학은 바로 이것이었다. 기준을 세우되 감정을 섞지 말 것. 해야 할 말을 하되 상대를 깎아내리지 말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다. 무례함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주지만 관계를 깨뜨린다. 단호함은 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다. 6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을 많이 했을 때, 목소리를 높였을 때, 상대를 비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미 보아왔다. 이제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다. 감정 없이 단호하게, 설명 없이 명확하게, 공격 없이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품격이며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삶의 지혜다. 정약용은 말년에 그렇게 살았다.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말이 적었지만 무게가 있었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기준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태도가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무례해지지 않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다.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다. 그 길은 이미 정약용이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무심함은 냉정함이 아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차갑게 대하는 것이고 무심함은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다. 냉정함은 거리를 두는 태도이지만 무심함은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말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무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다. 유배지에서 학문에 몰두했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연구했으며 자신의 철학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태도는 늘 담담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심함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하다고 믿는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감정은 순간의 것이다. 지금의 화는 1시간 뒤면 사라질 수 있고 지금의 억울함은 내일이면 옅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을 실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남고 관계에 상처를 남긴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앞설 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말만 했다. 그 말에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 있었고 기준만 있었다. 무심하게 말한다는 것은 감정 없이 말한다는 뜻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으며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필요한 문장 하나를 담담하게 전할 뿐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방식이 맞지 않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에는 감정이 없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 강하다. 상대는 반박할 틈을 찾지 못하고 감정이 없기에 싸울 이유도 사라진다. 그저 받아들이게 된다. 무심함의 품격은 여기에 있다. 감정을 섞지 않았기에 말은 가벼워지지 않고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기에 말은 무게를 갖는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기에 존중은 끝까지 지켜진다. 정약용의 편지를 보면 이런 무심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는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감정의 과잉은 없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절제되어 있다. 그 절제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든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무심함을 배우는 일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말을 짧게 하는 것이 무성의함이 아니라 오히려 품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조절하며 살아왔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서운해도 웃어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참기만 했다는 데 있다.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정작 말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근심이 쌓이고 불안이 커졌다.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없이 말하는 것.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가라앉은 뒤 기준을 밝히는 것. 그것이 무심함이고 그것이 품격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다. 그 무심한 태도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무심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일이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말을 짧게 함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대화법이다. 감정 없이 단호하게, 설명 없이 명확하게, 공격 없이 기준을 세우는 것. 이 태도는 품격을 만들고 존중을 낳으며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준다.
정약용의 인생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말은 적을수록 좋고 행동은 분명할수록 좋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행동은 분명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무심하지만 따뜻하게,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감정 없이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그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다. 무심함은 가장 큰 품격이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태도다. 이것이 정약용이 보여준 삶의 지혜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인간관계의 철학이다. 품격 있는 단호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감정이 없고 설명이 짧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져도 단호함은 무례함이 되지 않는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드러난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기준을 지켰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감정 없는 단호함. 두 번째 특징은 짧은 단호함이다. 정약용은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이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한다. 한두 문장이면 충분했다.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불안이 없었고 확신만 있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드러난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이유로 이 말들에는 오해받지 않으려는 근심, 설득하려는 불안이 섞여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 길이다.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더 강했다. 세 번째 특징은 공격 없는 단호함이다. 단호함과 공격은 다르다. 단호함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공격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단호한 사람은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한다. 주어가 달라지는 순간 말의 성격도 달라진다. 정약용은 한 번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 자신의 뜻을 밝히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되 상대의 기준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그의 말에 품격을 더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단호함은 무례함과 완전히 달라진다. 감정이 없으니, 상처를 주지 않고 설명이 짧으니,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며 공격이 없으니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단호하되 감정을 섞지 말 것, 기준을 밝히되 설명을 줄일 것, 나를 지키되 상대를 공격하지 말 것. 정약용의 인생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감정은 순간이고 기준은 영원하다. 감정에 따라 말하면 그 말은 순간에 그친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말하면 그 말은 오래 남는다. 다시 정리해보자. 감정 없이 말한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화도 억울함도 서운함도 없이 기준만 밝힌다. 설명을 줄인다. 나는 이 방식이 맞지 않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는다.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주어를 끝까지 나로 둔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무례해지지 않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고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다.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살았다.
감정 없이, 짧게, 공격 없이. 그 태도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품격 있는 단호함으로.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삶의 지혜이며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이다. 평생 참아왔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웃어넘겼으며, 선을 넘는 말을 들어도 그냥 두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한 번쯤은 물어야 한다. 그렇게 참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말을 삼킬수록 존중은 쌓였을까? 아니면 조금씩 사라졌을까? 정약용은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할 말을 했다. 다만 감정 없이, 짧게, 공격 없이 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지켰다. 그러나 상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 태도가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존중받기 위해 할 말을 못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오히려 할 말을 해야 존중받는다. 자신의 기준을 밝혀야 존중받고, 선을 분명히 해야 존중이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말을 안 하면 존중받을 거라고, 참으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말을 안 하면 무시당하고, 참기만 하면 만만한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은 분명히 했다. 다만 그 말에 감정을 섞지 않았고,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으며,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방식이 맞지 않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짧지만 강하다. 감정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고, 공격이 없기에 무례하지 않으며, 단호하기에 존중을 남긴다. 할 말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을 지켜야 남도 그 기준을 인정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켰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철학을 버리지 않았다. 그 일관성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존중받기 위해 할 말 못하지 마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지인에게도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라.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라. 다만 이렇게 말하라. 감정 없이. 화를 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저 기준만 밝혀라. 짧게.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라.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공격 없이.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라. 주어를 끝까지 나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무례해지지 않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고,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다. 정약용의 철학은 이것이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품격 있는 단호함이 미덕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품격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성숙이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며, 말을 삼키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는 것. 이제는 할 말을 하라. 나는 이것이 불편해. 나는 이 방식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기준이고 비난이 아니라 입장이며 무례함이 아니라 단호함이다.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살았다. 할 말을 하되 품격을 잃지 않았고 단호했지만 공격하지 않았으며 기준을 세웠지만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제는 존중받기 위해 할 말 못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할 말을 해야 존중받는다. 기준을 밝혀야 존중이 남는다.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품격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이며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이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린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대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웃어넘긴다.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상대 역시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다르다. 상황이 바뀌어도 기분이 달라져도 상대가 누구든 기준은 같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기준이 분명하면 말도 분명해진다. 정약용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백성을 위한 학문. 권력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삶 역시 흔들리지 않았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무심하지만 품격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무심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다. 화를 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저 기준에 따라 말할 뿐이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감정이 없으니 무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니 그 말에는 품격이 있다. 정약용의 편지를 보면 이런 무심함이 느껴진다. 그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감정은 없었지만 기준은 분명했다. 그 태도가 그의 말에 품격을 더했다. 기준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이 서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면 된다. 상황이 달라져도 상대가 바뀌어도 기준은 같다. 그것이 일관성이고 그것이 품격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살았다.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평생 그 기준을 지켰다. 유배지에서도 권력을 잃은 뒤에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기준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기준이 있으면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기준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다. 그것이 나다. 나는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에도 감정은 필요 없다. 기준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감정 위에 있지 않다. 이미 정해져 있다. 정약용의 철학은 이것이었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기준이 있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6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말도 분명해진다. 감정 없이, 짧게, 공격 없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유혹과 압력을 받았다. 학문을 포기하라는 압력, 권력자들에게 구피라는 요구.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위한 학문. 그 기준이 모든 선택을 결정했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관계도 편해진다.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조용히 말하면 된다. 나는 이것이 불편하다.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고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 기준에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다. 기준은 상대의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받아들이든 말든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그 태도가 바로 품격이다. 정약용의 인생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서 있는 것이다. 6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내 기준을 만들 차례다. 평생 상황에 따라 흔들려 왔다면 이제는 기준 위에 서 있을 때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무심하지만 품격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감정 없이도 설명 없이도 공격 없이도 기준에 따라 말하면 된다. 그것이 단호함이고 그것이 품격이며 그것이 존중받는 방법이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이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삶. 흔들리지 않는 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함.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지혜다. 기준을 정하라.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라. 그러면 무심하지만 품격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조용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항변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었다. 학문에 몰두했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연구했으며 자신의 철학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조용함이 결국 역사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정약용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킨 사람이다.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한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품격을 지킨 사람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무례해지지 않고도 할 말은 할 수 있다고,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다고, 감정 없이도 기준은 지킬 수 있다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평생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말을 삼키는 것만이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할 말을 해도 된다. 아니, 해야 한다. 다만 품격 있게, 감정 없이, 짧게, 공격 없이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무례해지지 않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고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준을 지킬 수 있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무심하지만 품격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기준에 따라 말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이 맞는 방향이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참았을 때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반대로 품격 있게 단호하게 말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 마음의 평온을 따라가라. 그곳에 진실이 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이 문장은 조용하다. 그러나 오래 남는다. 감정은 없지만 깊고 짧지만 무겁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많은 것을 양보해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 많은 것을 참아도 내 기준을 지키는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품격이고 그것이 존중받는 방법이며 그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이다. 이제는 할 말을 하라. 그렇다고 더 많이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기준을 정해놓으면 무심하지만 품격 있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이 맞는 방향이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이 적지만 무게 있게, 감정 없이도 품격 있게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근심은 줄어들고 불안은 사라지며 평온이 찾아온다.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철학이다. 무례해지지 않고도 내 할 말은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말이 적지만 기준은 분명하게, 감정 없이도 품격 있게.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약용 인생명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관심 표현해 주세요.